혹시 스스로 지나가다가 순간 멈춰서 이 냄새가 나인가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주 희미하지만 불편하게 만드는 샤워도 하고 깨끗이 씻고 다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도 뭔가 어긋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건 상상 속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많은 6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 몸은 더 조용한 방식으로 변화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피부 호르몬, 생활 루틴에서 생기는 작은 변화들이 예상치 못한 냄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열심히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건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잘 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될 거라 믿고 하는 습관들이 사실은 은밀하게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체취를 나쁘게 만들 수 있는 8가지 흔한 화장실 습관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몸을 다시 상쾌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검증된 부드럽고 안전한 해결책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제대로 된 분들과 대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믿을 만한 건강 팁이 더 필요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부터 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작은 변화 하나를 알게 되실 겁니다. 65세의 김은영 씨는 자신이 이제는 몸과 잘 타협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큰 시련도 겪었고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점점 강하고 지혜롭게 살아왔다고 믿었죠. 그런데 어느 따뜻한 오후 손녀의 신발끈을 묶어주던 순간이었습니다. 손녀가 천진난만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다락방 냄새가 나요? 은영 씨는 처음에는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화장실에서 셔츠와 팔, 수건을 냄새 맡으며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게 이런 냄새를 말하는 걸까? 우리는 주름이나 기억력, 관절 이야기는 자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나는 냄새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죠. 너무 민감하고 부끄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약해져서 세균이 더 쉽게 머물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땀샘이 다르게 반응하면서 체취도 달라집니다. 게다가 피부 각질이 떨어지는 속도도 느려져서 죽은 세포가 쌓이게 되죠. 우리가 잘 챙기지 않는 부위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더럽다가 아니라 내 몸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망가진 게 아니라 진화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변화는 수치심이 아니라 이해가 필요할 뿐입니다. 비싼 향수도 필요 없고 고급 크림도 필요 없어요. 오히려 과하게 문지르거나 가리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8가지 화장실 습관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다시 상쾌하고 자신감 있게 바꿀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 아래 부위를 과하게 비누로 씻는 겁니다. 박미숙 씨는 평생 깔끔하게 사는 것이 자기 철학이었어요. 집도 반짝반짝, 몸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자기 존중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60대에 들어서 몸에 변화가 생기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체취가 달라지는 걸 느끼자 더 열심히 씻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라벤더 향이 나는 바디워시, 오후에는 파우더, 밖에서는 여성용 물티슈까지 항상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부가 따갑고 건조해졌고 오히려 알 수 없는 냄새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나이 탓인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마음 한켠이 불편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날 들은 이야기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제품들이 몸의 보호막을 다 없애고 있어요. 사실 여성의 몸은 스스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자연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 내부는 자체적으로 균형을 잡고 건강한 세균과 pH를 유지하는 자정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누나 향이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면 이 균형이 무너지고
오히려 자극과 염증, 냄새가 생깁니다. 미숙 씨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이 더 깨끗하다고 믿었던 습관이 사실은 몸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훨씬 단순하게 관리합니다. 필요할 때만 순한 무향 세정제, 대부분은 따뜻한 물만 사용해요. 그랬더니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상쾌하고 편안해졌습니다. 몸을 믿어준 결과죠. 때로는 덜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관리일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수건을 너무 오래 쓰는 겁니다. 김정희 씨는 절약 정신이 강했어요. 어릴 적부터 아끼고 재활용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샤워 후 사용한 수건은 일주일 정도는 그냥 걸어두고 다시 썼습니다. 내 몸은 이미 깨끗한데 뭐가 묻겠어? 라고 늘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샤워를 마쳤는데도 피부가 상쾌하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곰팡이 냄새 같은 것도 느껴졌어요. 팔에는 작은 붉은기와 건조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우연히 딸이 집에 와서 엄마, 욕실에서 좀 눅눅한 냄새 나는데? 라고 말했을 때 비로소 수건을 맡아봤습니다. 역시나 은은하지만 분명히 쾌쾌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욕실처럼 습한 공간에서 수건은 금세 세균과 곰팡이, 심지어 곰팡이균까지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수건으로 깨끗해진 몸을 다시 닦으니 오히려 피부에 안 좋은 것을 묻히고 있었던 겁니다. 정희 씨는 습관을 바꿨습니다. 수건은 두세 번 쓰면 바로 세탁, 걸어둘 때도 꼭 넓게 펼쳐 환기가 잘 되도록 했습니다. 욕실 환풍기도 더 오래 켜뒀고요. 그러자 피부가 훨씬 매끄럽고 욕실 공기도 상쾌해졌습니다. 별것 아닌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니 놀랍네요. 라고 지금은 말합니다. 세 번째 습관, 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이선희 씨는 늘 단정한 외모를 유지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옷도 깔끔하게, 향수도 은은하게. 그런데 발은 어차피 보이지 않으니까라며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신발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뒤꿈치 피부는 하얗게 일어나고 갈라졌으며 발가락 사이는 가렵기 시작했죠. 처음엔 건조해서 그렇다고 생각해 로션을 발랐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진료를 받자 발을 씻는 습관이 부족해서 세균과 곰팡이가 쌓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재생이 느려지고 발은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 속에 있어 습기와 세균이 쌓이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 선희 씨는 샤워할 때 발도 꼼꼼히 씻고 발가락 사이까지 말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주 1회는 발 각질 제거도 하고 필요할 때는 발 전용 파우더도 사용했죠. 그렇게 며칠 만에 가려움과 냄새가 사라졌고 지금은 발이 건강해지면서 걸음걸이까지 가벼워졌습니다. 발은 그냥 숨겨진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 건강의 기초였네요. 네 번째 습관, 변기 뚜껑을 열고 물을 내리는 겁니다. 박영자 씨는 늘 깔끔한 성격이었어요. 욕실 거울은 반짝, 바닥은 매일 닦고 수건도 자주 갈아주고 공기청정제까지 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웃이 변기 뚜껑 열고 물 내리면 세균이 튄다더라라고 말하는 걸 듣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농담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기 물을 내릴 때 뚜껑을 열어두면 미세한 물방울이 공기 중으로 튀어오르는데 그 안에는 세균과 오염물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방울은 욕실 곳곳으로 퍼져 수건, 칫솔, 빗, 비누까지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자 씨는 수십 년 동안 습관처럼 하던 행동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변기 물을 내리기 전에 뚜껑을 닫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러자 욕실에서 은근히 나던 냄새도 줄고 전반적으로 더 청결하게 느껴졌습니다. 손녀에게도 우리 집에서는 꼭 뚜껑 닫고 물 내리기라는 규칙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 같은 속옷을 입고 그대로 잠드는 겁니다. 이정숙 씨는 저녁마다 늘 같은 루틴을 가졌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가운,
그리고 책 몇 장 읽다가 잠드는 거죠. 그런데 의사가 자기 전에 속옷을 갈아입으세요 라고 조언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뭐가 묻겠어요. 땀도 안 났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하루 동안 몸에서 나온 땀과 피지, 피부 각질이 속옷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작은 자극도 쉽게 염증이나 냄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부터 잠자기 전 꼭 깨끗한 속옷으로 갈아입거나 아예 헐렁한 잠옷만 입고 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며칠 만에 아침에 느끼던 불쾌감이 사라지고 피부도 훨씬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합니다. 6번째 습관, 욕실 쓰레기통을 방치하는 겁니다. 최은경 씨는 자기 집 욕실이 누구보다 깨끗하다고 자부했습니다. 바닥도 매일 닦고 거울도 얼룩 없이 반짝였죠. 그런데 은근히 냄새가 나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디서 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쓰레기통을 열어보니 문제의 원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용한 휴지, 화장솜, 위생용품 같은 것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뚜껑을 덮어두니 눈에는 안 보였지만 그 안에서 습기와 세균이 번식해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은경 씨는 쓰레기통을 이틀에 한 번은 꼭 비우고 일주일에 한 번은 식초나 베이킹소다로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욕실 공기가 훨씬 깨끗해졌고 피부에 닿는 수건도 더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7번째 습관, 목욕 가운을 오래 세탁하지 않는 겁니다. 강선희 씨는 부드러운 목욕 가운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샤워 후에 늘 그 가운을 걸치면 포근하고 따뜻했죠. 그런데 몇 년 동안 세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샤워하고 깨끗한 몸에만 두르니까 더러워질 리 없잖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날 갓 샤워를 하고도 뭔가 꿉꿉한 냄새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목욕 가운이 문제였습니다. 젖은 몸에 두르면서 수분과 피부 각질이 스며들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 거죠. 지금은 목욕 가운을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널어 말립니다. 그러자 샤워 후 상쾌함이 오래 유지되고 피부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깨끗한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8번째 습관, 겨드랑이를 면도한 뒤 제대로 헹구지 않는 겁니다. 오영희 씨는 늘 겨드랑이를 면도하면서 청결을 유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하게 냄새가 잘 가시지 않았습니다. 데오드란트도 바꿔보고 음식을 조심하기도 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검진을 받자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도를 하면 털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은 피부세포와 세균 그리고 남은 데오드란트 찌꺼기도 함께 벗겨집니다. 그런데 그걸 충분히 헹궈내지 않으면 오히려 냄새가 심해져요. 그날 이후 영희 씨는 면도 후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씻고 깨끗한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말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러자 냄새가 확 줄고 피부 자극도 줄었습니다. 단순히 털만 없애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마무리가 더 중요했네요. 라고 지금은 말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습관들을 보면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수건을 며칠 더 쓰는 것, 목욕 가운을 오래 입는 것, 속옷을 갈아입지 않고 잠드는 것, 변기 뚜껑을 열고 물을 내리는 것, 면도 후 헹구지 않는 것, 다 사소한 일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 몸의 냄새와 건강을 바꿉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도 얇아지고 호르몬 변화로 땀과 피지의 성질도 달라집니다. 그럴수록 청결 습관 하나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이런 거 다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변하는 만큼 생활 습관도 조금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습관들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제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의 주의, 조금의 배려, 그리고 자기 몸을 존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몸이 훨씬 가볍고 마음도 자신감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도 상쾌함, 자신감, 품위는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하나라도 도움이 된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네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인생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자신 있게 나이 들 수 있도록 실천하기 쉬운 팁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상쾌하고 자신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